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청약단지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에서 공급되는 바로 우장산 숲 아이파크 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지를 조금 더 일찍 여러분들과 살펴봤다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했을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우장산 숲 아이파크 그 특별 공급 신청을 받았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장산숲 아이파크 지금 어떤 단지고 어떤 입지적 가치가 있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분양가가 적절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해당 단지 자 청약을 넣을지, 또 이제 또 다른 단지를 또 기다려야 될지 좀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업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좌측에 이 아이파크 아파트 전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공급이 되고요. 자, 세대수는 576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뭐 대형 아파트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 중간 규모의 아파트 세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76세대가 들어선다. 자, 전용 면적으로는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요가, 그러니까 원하는 평형대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 그래서 이 아까 브랜드 이름이 뭐였죠? 바로 아이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선호하는 일군 자 아이파크 브랜드가 들어온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 같은 경우에는 화곡 1 재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요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5월 11일 날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 공급을 신청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받게 되는데, 해당 지역,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1순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해당 조건이 맞으면 일단은 내일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1순위인데 기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를 했다, 또는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자, 13일 날 자,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이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14일 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당첨자 발표는 그 5월 20일경에 이제 그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당첨이 되면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접수를 하게 되는데,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 일정 굉장히 내일부터 이제 그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일단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좀 저도 본연의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뒤늦게 살펴보게 된 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입지적인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자,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고요, 두 번째도 입지고요, 세 번째도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해당 우장산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해당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장산역과 자, 화곡역, 그래서 5호선 이 역사와 역사 사이에 자, 이 해당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데요. 우장산역, 화곡역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자, 북쪽으로는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김포공항역 쪽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자, 요 까치산역에서는 지하철 2호선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5호선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여의도에서 또는 영등포 지역을 우리가 이제 업무 중심 단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단지를 5호선을 타고 그대로 내려갈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공덕동이라든가 또는 그 서울 도심까지 이 5호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 이동이 가능하다.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김포공항역을 꼭 굳이 안 가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등포라든가
또는 이쪽 그 여의도까지 이제 지나서 공덕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이 만나면서 일단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지역 북쪽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 자, 마곡 업무지구도 또 이 5호선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곡 업무지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 이런 파급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자, 이 단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원종에서 홍대까지 가게 되는 그 원종 홍대선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라인으로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데 이 화곡역에서 이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이 자,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자, 지하철 역사가 두 개가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이 역세권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해당 우장산숲 아이파크 그리 나쁜 위치도 아니고 향후에 또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우리가 DMC라든가 DMC 있죠? 자, 이 원종 홍대선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상암 DMC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데 그쪽 해당 지역까지도 한 방에 자,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우장산숲 자, 아이파크 단지를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일단 문의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지적인 조건은 일단 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조경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부류로, 그러니까 두 개의 단지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운데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자, 공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왼쪽에 1단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보게 되면 1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단지로 조금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자, 어린이 공원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부지 규모에 비해서 이 어린이 공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졌고요. 세대수는 아까 500세대가 조금 넘어가잖아요. 그 세대 규모에 비해서는 일단 이 공원 녹지 공간을 많이 뺐다. 자, 그의 반면에 이건 좀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의 반면에 일단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이 좀 요거는 단점인 것 같아요.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좀 있어 보이는 그 단지 배치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땅의 모양도 일단은 그 우리가 좀 약간 그렇게 뭐 그 네모 반듯한 그 배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이제 준수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우리가 또 일조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단지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막이라는 게 있어요. 안막. 자, 인터넷에서요. 일단 여러분들 안막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파트 안막. 자, 아파트 안막이라는 거 한번 쳐보게 되면 사실 그늘진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가 쭉쭉 멋있게 크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이 그림자들이 많이 비추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쪽 방향에서 해가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그랬을 때 이 앞쪽에 110동이나 109동. 자,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동남권이든 서남권이든 햇볕이 지금 일조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텐데 이 뒤에 단지들이 이 정오 시점을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은 그림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지들이 그 층들이 있을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6동, 105동, 104동의 그림자가 101동이나 102동이나 103동으로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조권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해당 아파트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거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일단은
아파트를 배정받는다 그러면 좀 이 앞쪽에서 배정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프리미엄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망권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앞쪽으로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자,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 정주 여건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굉장히 혼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보다는 일단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제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그런 그 주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높낮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 경관이라든가 뷰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104동, 105동, 106동, 109동, 110동 라인에서도 지금 아까 일조권도 괜찮고 더불어서 이제 조망권도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배정을 받을 수만 있다 그러면 일단은 뒷동에 걸리는 것보다는 자, 굉장히 유리한 자, 위치에서 또는 가격을 또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은 자, 아까 세대수가 총 576세대인데요. 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242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자, 평형대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지금 그 분양을 하는 거는요. 자, 59 B타입 101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59 A타입 74 84 A타입 이 평면 구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제 59 A타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총 17세대가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방 하나 있고 그 안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고 자, 여기도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거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방. 그래서 이제 작은 방, 안방, 거실. 그래서 이제 3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뭔가 평면 구조면으로 봤을 때는 뭐 혁신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해당 25평 A타입의 경우에는 일단 판상형이기 때문에 자, 부엌에도 창이 있잖아요. 판상형. 그래서 부엌에도 창이 있고 이 거실에도 창이 있는데 이 맞바람 구조잖아요. 맞바람 구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한옥 구조에서 또 이제 살아왔고 또 이제 그 구조를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창과 창이 마주보고 바람이 마주치는 걸로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그 구조를 우리가 판상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59 A 타입 총 17세대가 이제 그 일반 분양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아파트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입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입구 바로 오른쪽에 이 창이 있어요. 창. 자, 그래서 이제 채광 효과가 조금 이쪽 그 우리가 입구에서 이 창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쪽에 환기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이 조금 밝아질 수 있는 요인, 자, 그런 요인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의외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보시게 되는 이제 그 안방에 그 우리가 붙박이장이라든가 또는 이 파우더룸 같은 게 이제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4 총 20가구가 이제 기본형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자, 74A 타입 같은 경우에도, 자, 안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베이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최신 그 트렌드라고 하면, 퍼베이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일단 59와 74는 3베이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59A 타입보다 조금 사이즈가 좀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입구에 아까 59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창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74 타입에서는 창이 아니라 자, 여기가 이제 뭐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수납 공장 그 공간으로 이제 그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 기본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에 부엌에 보게 되면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 창이 있죠. 그래서 맞바람 구조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0세대가 공급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84 타입 인기 정말 많죠. 자, 그랬을 때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안방이고요. 거실이고요. 자, 작은 방, 작은 방. 그래서 이제 이
햇볕이 들어오는 구조가 바로 이제 네 군데서 들어오게 되는데, 자, 퍼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4A 타입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부엌에 창이 있고 거실이 있기 때문에 맞바람 구조, 그래서 판상형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가 입구예요. 근데 이제 59 타입처럼 이 84 타입도 이쪽에 이제 그 신발장 주변에 일단은 이 창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채광 효과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도 이제 우리가 그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 우리가 베타룸, 알파룸이라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 공간들이 또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옵션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요.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께서 선택권을 갖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84A 타입 총 23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자, 수납 강화형 1, 그래서 히든 주방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공간이 조금 더 넓게 주방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 강화형 2번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더블 팬트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1번보다는 좀 공간 활용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이 팬트리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평면 구조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장산숲 아이파크. 자,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이제 청약 안내 해드리겠는데요. 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거주 지역 한번 살펴봐야겠죠.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 그래서 이제 세대주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요. 자, 세대주인 사람만 1순위로 해당 1순위로 청약이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해당 1순위 청약은 내일, 내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기타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거주를 했는데 2년 미만 또는 이제 그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일 경우에 이 기타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순위 당해든 기타든, 자, 당첨 사실 제한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세대원 포함해서 일단은 그 당첨 사실에 대해서 없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재당첨 제한인데요. 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세대의 경우, 자, 이럴 경우에 일단은 그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원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장산숲 아이파크는 전체 가점제 100%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자, 무주택자만이 가점제로 이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 자, 가점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자, 이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기타 지역보다는, 자, 1순위 해당 지역에 속하시는 분들 선에서 이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은 당연히 24개월, 예치금 300만원 이상, 자, 1순위 해당 지역에 청약을 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을 이제 충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순위 기타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24개월,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도권 거주자면 가능하고요. 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64조에 의거 일반 공급 당첨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재당첨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17일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로서, 자, 선정 시에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자, 분양주택, 그래서 이제 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청약에 관한 내용을 좀 알고서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순위 청약 자격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장산숲 아이파크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정도는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주변에 이 우장산 아이파크의 이 가치, 주변의 가치는 얼마나 나가고 있을까? 그랬을 때 가로 인접하고 있는 이 강서 1스테이트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강서 1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우장산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해당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바로 아이파크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이파크. 예. 그리고 여기가 강서 힐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603세대고요. 대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2014년 6월에 입주를 한 7년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차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예,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연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평형이 지금 한 대, 그러니까 1개월 기준으로 인해서 봤을 때 11억 2천만 원에 자, 17층이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된 그 화곡동 강서 1스테이트 33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1개월 매물 평균 가격은 약 11억 2,625만 원 정도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 이 매정가 그 전세가율이 지금 약 54.8%인데 약 55% 정도 지금 그 전세가율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바로 아래쪽에 이 그 우장산숲 바로 이 아이파크가 이쪽에 이제 제가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장산역 5호선과 또는 이제 화곡역까지 이제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자, 역세권 아파트가 단지가 될 우장산숲 아이파크. 지금 분양가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C가 다 달라요. 그랬을 때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9,962만 원. 자, 5구 B 같은 경우에는 공급 세대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101세대. 자, 7억 666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고요. 5구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세대 수가 가장 적은데 일단 7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7억 1134만 원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5,749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8억 5천이 넘어가는 74 타입이고요. 자, 84A과 B, C가 지금 이제 8억 원이 넘어갔는데 9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분양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A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9,991만 원, 84B 같은 경우에는 8억 9,526만 원 정도, 자, 84C 같은 경우에는 8억 9,996만 원, 자,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그래서 이 분양가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쉬운 면. 그래서 인근에 좀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목동에서 이제 목동 서밋 같은 경우에도 좀 분양가가 일단 좀 나름대로 괜찮게 나왔었고요. 또 이제 흑석 상구역, 그래서 이제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분양가가 좀 괜찮게 나왔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화곡동 우장산숲 아이파크 입지적인 가치에 비해서는 아까 목동이라든가 이제 흑석동에 비해서는 일단 분양가가 좀 세게 나온 게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이 우장산숲 아이파크 자, 입지적인 가치가 좀 나쁘지는 않고요. 또 주변에 그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원종 홍대선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상암 DMC 또 우리가 그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주변에 그 마곡 단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고 또 이제 5호선을 이용해서 이 공덕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자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뭉쳐져 있는 지역을 이 5호선으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고 또 여의도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일자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단지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그 강서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보다는 세대수는 적지만 이 우장산숲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시점에 이 강서 아이파크보다는
그러니까 그 강서구 힐스테이트보다는 일단 신축 아파트라고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으로서의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로서의 가치, 그리고 역세권으로서의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좀 산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분양가가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좀 우수한 지역과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이 해당 지역,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이 됐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내일이 1순위 청약이잖아요. 청약 신청. 그래서 오늘 밤늦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랬을 때 일단 역세권의 가치는 변함이 없을 거고, 또 이제 신축에 관한 이 선호도는 지금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약 가점이 상당히 내가 그래도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우장산숲 아이파크에 올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괜찮은 단지, 자 우리가 일명 뭐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로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지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점수대가 약 60점대 왔다 갔다 하고요. 또는 65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지에 가게 되면 사실 이 분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파트 단지가 그 공급 세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되는 이 공급 세대가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도 이게 빡세게 나올 거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 의견은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행위를 하고 선택을 하실 때 좀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멀리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다 청약을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그 제 기준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화곡동 우장산숲 아이파크 이제 지켜봤는데요. 일단 저도 이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 건지 좀 저도 지켜보고 굉장히 지금 현재 궁금한 아파트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아파트 청약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그 일명 줍줍이라고 그러죠. 줍줍. 야,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약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우장산산 아이파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경쟁률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서울에 또 신축 아파트,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이 주변에 이 업무 자리, 그러니까 업무 일자리까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자, 이 장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지 배치도는 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좀 앞쪽이 좀 채광 효과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관, 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호불호, 그거는 뭐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예, 그건 운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좋은 결과를, 일단 100억 부동산 이 스토리를 구독하신 분들은, 또 시청을 하신 분들은 꼭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예, 오늘 제가 꼭 기도를 드리면서 예, 잠을 자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